안녕하세요, 노고양입니다. 여러분, 이제 개강 시즌이고 개학 시즌이고 그런데 이제 바빠지기 전에 영상을 좀 많이 올려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독서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. 24년도 작년에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공유하고, 사실 이 책들을 막 평가를 한다는 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독후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은 빙글빙글 연남동 빨래방이라는 책인데요. 제가 이 책을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줬어요. 2학년 1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서 그냥 그 머리를 좀 식히려고 책을 읽자 해서 저희 학교 도서관을 찾아갔어요. 그냥 느낌 좋은 걸로 읽어보자 해서 고른 게 바로 이 책입니다. 이 표지를 보면 딱 뭔가 힐링된다. 후각적 감각으로 세제 향이 날 것 같고. 이 책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자면, 연남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 빨래방, 빙글빙글 빨래방이라는 곳에서 세탁을 주로 하는데 그 세탁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거 내용을 어디까지 말해야 되지? 주민들끼리 각자의 사연으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입니다. 좀 부담스럽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끝에 새내기 분들께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사실 이 책에 있는 문장이거든요.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도 되게 많았고 다른 사람들도 각각의 고민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이었습니다. 다음 책은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인데요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네 서점을 새로 운영하게 된 여자 주인공 영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서점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책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책 표지를 보고 빌리게 되었습니다. 이게 좀 책이 두껍기도 하고 중간에 내용이 약간 지루할 때가 와요. 뒤로 갈수록 책 내용이 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.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주인공 영주가 정해진 인생에 대한 성찰을 되게 많이 해요. 제 최애 영화가 맘마미아라는 영화예요. 특히 시즌2를 되게 좋아하는데 시즌2를 보면서 남들이 가는 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서 나아가는 게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해도 마냥 행복하진 않거든요. 맘마미아 1에 보시면은 이제 도나가 돈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휴남동 서점 책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책에 등장인물들이 되게 많아요. 저마다의 속도대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데 그 등장인물 모두로부터 배울 점이 되게 많았던 책이었습니다. 누구예요? 세 번째로 말씀드릴 책은 내가 말하고 있잖아 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제가 평소에도 어머니랑 같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곤 해요. 책 공유를 자주 하는데 이 책은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추천해준 책입니다. 줄거리는 주인공인 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언어 교정원에 다니는 이야기입니다. 이 책을 엄마가 저한테 추천해준 이유가 주인공을 보면 제가 떠오르신데요. 근데 저도 그랬어요. 물론 제가 지금 저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누리고 있고 솔직히 공부 너무너무 힘들지만 간호학이라는 학문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력한 만큼 잘 안 될 때가 있어요. 물론 그런 와중에 주변 도움들이 있었기에 제 삶에 감사하며 요즘은 살아가고 있습니다. 주인공을 보면 저희 학창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나도 간호사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의 위로와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돌봄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책을 단순하게 읽다 보면은 그냥 청소년 소설 같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. 저와 중장년이신 저희 어머니에게도 깊은 메시지를 전달해준 책이었습니다. 다음 책은 간호사 마음일기라는 책입니다. 간호학과이기도 하고 선배들의 간호사 생활이 궁금하기도 해서 책을 골랐는데요. 저는 이 책을 보고 나 간호사 할 수 있을까?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무하시면서 겪었던 일들이 그림으로 귀엽게 잘 나와 있는데 마음 아픈 것도 있었고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작자하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
파이팅! 파이팅 합시다, 파이팅! 누구예요? 힐링 소설을 약간 벗어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인 추리물을 읽었는데요. 바로 모방범이라는 책이에요. 되게 유명한 추리소설이라고 해서 읽게 됐어요.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. 진짜 이만한데 이 이만한 책이 1편, 2편, 3편이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편에서 포기를 했습니다. 언젠간 또 여유가 생긴다면 끝까지 읽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추리 소설이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책인데 유가족들이 느끼는 감정이랑 행동들이 진짜 섬세하게 잘 묘사되어 있고 범인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났고요. 마음도 되게 아팠어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사람 이름 같은 걸 잘 못 외워요. 하필 일본 책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약간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면서 읽어야 될 것 같은 다음 책은 또 갑자기 장르가 확 바뀌었는데요. 우리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. 라는 책이에요. 제가 작년에 성동아리를 했었는데 대표직을 맡았습니다. 이제 대표까지 맡게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책임감 때문인지 되게 몰두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자연스레 성에 대해 관심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여성학이라는 그 학문에 좀 더 배우고 싶었어요. 작가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함께 성차별이나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새롭게 다가오는 것도 많아서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?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작가님이 굉장히 강연을 많이 하셨더라고요. 심지어 저희 학교에도 오셨었더라고요. 언제 오셨지? 개인적으로 이 강연을 굉장히 좋아해서 인스타 프로필 링크에도 달아놨어요.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누구예요? 제가 작년에 성 동아리를 운영했다고 했었잖아요. 제가 주로 스터디 주제를 정했었는데 무슨 주제로 스터디를 해야 하지? 라는 고민에 빠지다가 관련 도서들을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. 댓글에 어떤 벗이 추천해준 책인데 그 책이 바로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이를 아느냐 라는 책이에요. 글로 읽는 다큐멘터리 같은 책이었어요. 비록 공식적인 직업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는 어머니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과부장제 사회 속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고 저희 엄마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를 떠나서 모두가 읽었으면 하는 책인 것 같아요. 책을 읽고 나서 스터디 주제가 확 떠올라서 단톡방에 공지를 이만하게 올려서 얘들아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스터디 주제로 뭐가 하고 싶다 했는데 그 스터디 주제가 뭐였냐면 각자 자기의 엄마를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적어서 나한테 제출을 해라.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스타 게시물도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도 했고 저희 어머니 인터뷰 하면서 엄마가 어렸을 때 이런 꿈이 있었구나. 그리고 나 때문에 이런 많은 것들을 많이 포기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물론 저는 지금 대표직을 내려놨지만 아버지도 인터뷰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었어요. 내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책이었습니다. 다음 책은 혐오와 여성신학이라는 책이에요. 여성학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따로 하다 보니까 나의 종교, 기독교와 관련시켜서도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바람에 그것도 학기 도중에 생기는 바람에 책이 딱 그 스테이션에 가면은 추천 도서 거기에 이 책이 있었어요. 제목이 너무 막 저의 호기심을 자극을 시켜서 안에 펼쳐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대출을 했습니다. 근데 대출을 하고 펼쳐보니까 논문이었어요. 너무너무 당황했지만 빌렸는데 읽어야지 하고 다행히 끝까지 잘 읽었어요. 이게 저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소재들이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독서록 아닌 독서록을 기록한 책입니다. 그래도 배운 거 까먹지 않으려고
게 기록을 해놨어요.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책은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이라는 책이에요. 굉장히 그 여성학이라는 학문에 과학적인 접근을 한 책이에요.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그 몸에 대해 배우고 있잖아요. 우리 몸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? 이런 걸 읽는 느낌이었어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들 사실 그 외에 한 두세 권 더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려야 할지 약간 모르겠어서 대표 책들을 이렇게 정해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. 나를 진정으로 배신하지 않는 건 독서인 것 같아요.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분이신 작가님의 책인데요. 얼른 전 25년 책 결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올해 읽은 책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네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과 생각들을 잘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뭐 아무 책이나 펼쳐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추천해주셔도 좋고 저와 똑같은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